자, 안녕하십니까. 착한 주식 선프로입니다. 자,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의 분쟁 속보가 떠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공격을 했고요.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는 속보가 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지금 주말 이 시간에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부지런한 주주님들, 안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의 흐름 보고 많이 걱정되셔서 제 방송 시청해주고 계실 겁니다. 자, 지난 한 주 코스피에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화요일에 한 번,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또 한 번. 그래서 거래 자체가 멈췄고 우리 삼성전자는 장중에 무려 10%까지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숫자보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월요일에 장이 열렸을 때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6월 장 열리는 날도 딱 2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주말만큼은 좀 미리 준비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솔직히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공정 관련 이슈,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급락, 어제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에 다음 주 리밸런스까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핵심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앞으로 제 방송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주말 아침에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식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를 위해서 댓글에다가 선프로 화이팅 혹은 선프로 믿고 갑니다,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매일 같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오늘은 주말 기념으로 좀 특별하게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영상이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신다면 다음 주 준비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영상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제 영상 보시면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이 하나로 싹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사이에 기어코 걱정하던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공식화했습니다. 휴전이 파기되는 거냐는 질문엔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간 하락의 진앙지는 바로 이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온통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자, 특히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마이크론은 바로 전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간 외에서 16% 가까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이 화면처럼 다시 6.6%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익 실현입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죠.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이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 하락을 고착화시킨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AI 거품론에 대한 결정타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오픈 AI가 올해로 상장 예정되어 있던 IPO를 2027년 내년으로 미루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자, 챗GPT로 AI 열풍을 시작한 바로 그 회사가 상장을 미루겠다고 하니까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AI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기에 애플까지 가세를 했죠. 메모리 값이 너무 오르니까 애플이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른바 치플레이션이죠. 반도체, 즉 부품값이 오르면 기업의 이익이 깎인다는 우려가 순식간에 시장을 덮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이게 왜 삼성전자랑 상관이 있냐고요? 자, 마이크론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경쟁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흔들리면 우리 반도체도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이 유가 같은 경우는 70불대 아래로 조금 안정이 됐죠. 자, 그래서 낙관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죠? 유가도 떨어졌는데 미국 소비자들 기분은 좀 나아졌겠지. 자, 어제 나온 지표가 딱 그 답을 줬습니다. 자, 이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6월 확정치가 49.5로 나왔습니다. 자, 앞서 나온 잠정치 48.9보다는 살짝 올랐을 뿐이고 역대 최악이었던 5월의 44.8보다는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좋은 소식에도 미국 소비자들 마음은 아직 꽁꽁 얼어 있다는 겁니다. 아, 중요한 건 이렇게 소비 심리가 얼어 있으면 결국 기업의 실적도 경기도 부담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도체 실적이라는 호재를 경기 침체와 AI 거품 걱정이 그대로 채운 거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안고 이제 우리 시장 코스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종가 33만 9천 원, 전일 대비 5.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달 19일에 38만 원 고점을 찍고 거기서 한번 밀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금요일 날 다시 하락 마감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꼭 봐둬야 될 가격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로는 전고점인 38만 원 부근.
이 부분이 강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번 급락에도 종가 33만 원을 지켜냈죠. 이 초록색 선입니다. 자, 이 33만 원 매물대가 두텁게 쌓인 자리, 이곳이 1차 지지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지지가 살아있느냐, 무너지느냐,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첫 번째 갈림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수급 데이터인데요. 자, 일단 보시는 화면은 어제 수급 원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 화면 하나면 끝납니다. 자, 어제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둘이 합치더라도 무려 1,000만 주 넘는 수량이죠. 자, 이 물량 그런데 누가 다 받았습니까? 어제 개인이 1,000만 주 이상 다 받았죠. 쉽게 말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 개인이 통째로 받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진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시장 전체 수급 흐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이 주식 현물은 던졌는데 이 선물은 오히려 외국인, 금융투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들이 한국 시장 끝났다, 팔고 떠나겠다 이런 방향성 베팅이었다면 이 코스피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아야겠죠. 그런데 현물은 팔고 선물은 샀다? 이건 시장을 등진 게 아니라 다음 주 우리 코스피 시장의 방향, 롱, 즉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뤄뒀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시면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자, 이번 급락은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반기말 비중 조정 때문이다. 즉, 이 리밸런싱 때문이라는 건데요. 금요일에 조정이 리밸런싱이 맞다면 이 조정은 길어야 6월 30일까지 하루 이틀이면 소화가 될 이슈다. 심지어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유효하고 더 빠지면 오히려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 다 끝난 걸까요? 그냥 다음 주에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자, 시장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왜 단순하지 않은지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일정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PC 물가지수 이미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남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임박하고 이 별표 5개짜리 핵심 이벤트는 바로 6월 말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이번 장의 최대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밸런싱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을 때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하셔서 끝까지 못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놓겠습니다. 이 연락처 왜 띄워놨는, 자, 그래서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잠깐 띄워놨습니다. 이 연락처 왜 띄워놨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보들, 그리고 핵심 자료들 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들께서는 위에 번호로 동행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주말간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하실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이 기사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달 말까지 전 세계 기관들이 최대 약 253조 원의 주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연기금까지 줄줄이 매도 대기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도 최근 5일간 무려 1조 5천억을 팔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어제 26일 기준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물량의 상당 부분은 어제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30일까지 결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잔여 물량이 한 번 더 출현할 가능성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즉 당장 월요일부터 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요, 13주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출됐고 특히 이 기술주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메리츠 쪽에서는 기계적 조정이라서 곧 끝난다. 이런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낙관이 가다면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이 JP 모건의 경고.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월요일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인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요, 월요일에 제가 표시해둔 이 1차 초록색 지지선 그리고 이 검은색 2차 지지선 반드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매물대인 34만 원 돌파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34만 원에 닿아주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신 뒤에 눌림목에서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가격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최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승을 해도 불안하고 하락을 해도 불안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대응 전략은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이슈들 체크하고 나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들 관련된 큰 자금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단기 저점 자리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는 강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월요일에 장이 열리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 혼자 판단하시기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죠? 010-2464-0491. 일단 여기로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월요일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날이라서 월요일 장 열리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손실은 피하시고 최대한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취하셔야 할 대응 전략들 싹 다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주말간 쌓인 악재로 인해서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개파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굉장한 변동성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식을 계속 복기를 하면서 보니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위기의 구간이 결국 계좌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 시드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장 열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이 중요한 구간들 다 짚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수월하게 잘 따라오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업무하시느라 방송 놓치고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제가 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좀 도움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겐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이틀간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이틀간의 휴장을 기회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 평단가와 비중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저장을 해서 이 평단가와 비중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명과 평단가, 비중 같이 반드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순히 사셔라 파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단가와 비중을 고려해서 어느 구간대에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될지 비중과 타이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게 사실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95%까지는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고려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이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선착순 30분 정도만 진행을 할게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말인데도 나는 좀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급하다신 분들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이 있죠. 바로 이 방인데요. 이 보시는 화면은 5월 4일 매수 브리핑 드렸을 때 화면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26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68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렸던 전략대로 잘 따라오셨던 분들께서는 꽤 쏠쏠하게 수익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에 들어오시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냐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제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상단에 띄워놓은 번호로 동행이라고 문자만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께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리고 수익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종목과 그에 대한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문자나 남겨주시고 주말 좀 편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준비된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은 자리를 고를 기회가 열려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준비를 했냐 안 했냐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를 위한 기회를 잡을 준비를 이번 주말에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사실 저는 월요일 장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놓으신 분들께서는요. 월요일 장 열리면 유심히 지켜봐야 할 매수매도 가격대 그리고 제가 노리고 있는 가격 구간들 기준과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혼자 판단이 답답하셨던 분들께서는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다가 만족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아쉬운 점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방송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번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 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